지난 시간까지 명태의 이름이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태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 이후에 명태어업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나 개체수 감소로 인해 북태평양의 명태가 한반도 연근해까지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명태는 가을철 북태평양에서 남하하기 시작해 10월, 11월경에 함경도 연안 아래로 내려오고 12월에서 1월에 강원도에서 경상도 북부 동해안까지 내려와 산란을 끝내고 2월 이후 다시 북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 겨울에 많이 잡히는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연중 이루어지는 어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36년 조사 자료 중에는 시기별, 지역별 명태 어업 방식과 명태 분포를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현재 북한의 한경남도 함흥 앞바다와 심포 앞에 마양도 인근 해역에서는 음력 9월에서 1월에 명태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명태어업이 가장 활발했고 어획량도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연안에서부터 강망, 기선저해망, 홀치기망, 자망, 주망, 준악이 각기 해역을 나누어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나 경상북도에서는 명태, 준악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흥에서 조금씩 북쪽으로 갈수록 어기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흥만에서 약 70km 동북쪽으로 올라간 단천시 근해에서는 10월에서 12월까지 어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거기서 약 100km 동북쪽으로 올라간 명천군과 경성군 근해에서는 10월에서 5월까지 조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명천군은 앞서 설화에서 명태라는 이름 중 앞자인 명자가 유래한 지명입니다. 거기서 다시 70km 북쪽으로 올라간 두만강 하구에서는 9월에서 6월까지 준악조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음력 9월에서 7월까지, 음력 8월을 제외하면 연중 잡을 수 있는 물고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9세기 초 서유구가 임원경제지에서 사시사철 잡을 수 있다라고 기술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동건이 얼렸다 건조하는 방식인 동건이 가능하지 않은 계절에 잡은 명태의 경우에는 장거리 유통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명태를 언제 잡는가에 따라서도 명태의 상품성이 달라졌습니다. 19세기 초 임원경제지에 따르면 정월에 말린 놈은 살이 포슬포슬하여 상품, 좋은 상품이고 2월에서 3월에 말린 놈은 그 다음이며 4월 이후에 말린 놈은 살이 단단해져서 하품, 안 좋은 상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명태어업자는 되도록 상품성이 좋은 명태가 어획되는 12월에서 1월경에 집중적으로 조업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성이 좋은 명태를 최대한 오랫동안 어업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명태의 어획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것이 강원도에서는 남발이라는 관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명태를 잡으러 가는 것을 명태발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에서 명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장의 어장에 가서 명태를 잡으러 가는 것은 남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인들이 명태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기 전에 작성된 1910년대 보고서를 보면 명태어업의 성어 시기는 함경북도는 11월에서 3월, 함경남도는 12월에서 1월, 강원도는 1월, 경상북도는 1월에서 2월, 경상남도는 3월에서 4월이었습니다. 즉 함경북도에서 어업이 시작되어 경상남도까지 남하했다가 3월경에 다시 북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3년 일본인의 보고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산지는 함경남도 홍원군의 전진 이북, 전진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그 지역의 북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함경남도 북천군과 이원군에서 단천군 2호에 이르는 연해 대략 30리 사이가 가장 중요한 산지가 되면서 그 중에서 북청, 이원
두 개 군의 연안인 신포, 신창, 차포 세 부락이 명태를 가장 많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태어업은 1000척 이상의 어선들이 일시에 모여 많은 양의 명태를 어획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주차에서 다루었던 서해 조기어업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분업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타 지역에서 온 어민들이 명태어업에 주로 참여하고 명태가 들어오는 항구 근처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요 산지의 주민들은 타지의 어민들이 어획한 명태를 가공하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즉, 어획해온 명태를 할복하고 배를 갈라고 건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함경남도의 성어기에는 오히려 산지의 현지인 중에는 명태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실제로 북천군과 단천군 근방에서 명태어업에 종사했던 어민은 그 위쪽으로 함경남도 단천, 함경북도 길주, 함경북도 경성지방에서 남으로는 함경남도 함흥, 흥원, 영흥, 안변의 각 군에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인 남한 지역에서도 명태어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 등지 지방에서 오는 어민들도 많았습니다. 강원도 강릉 삼척 어민이 북한에 어떠한 어구를 가지고 올라갔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강원도 강릉에서 만난 80대 어민은 그의 할아버지 때에는 추석을 보내고 음력 9월경에 함경남도 청진 혹은 함흥 앞바다에 올라가 1월 구정인 음력설까지 명태를 잡고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8월 추석을 끝내고 바로 올라가 계속 청진에서 명태를 어획했다는 것입니다. 청진에서는 그곳 사람들의 방을 빌려서 거기서 어업을 하고 청진에서 잡은 명태는 그쪽에 팔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명태를 잡다가 명태가 남하하기 시작하면 명태를 따라 내려와 1월 구정쯤부터 강원도 강릉 주문지 쪽으로 내려와 2월까지 명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명태의 양이 부족해 북쪽에서 잡는 것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윗대인 90대 노인의 경우에는 11월경에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음력 7월에 신포로 출발해 11월경이 되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내려와서는 11월경부터 강릉 주변에서 조업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태가 일찍부터 어획되는 북쪽에서 명태의 품질이 좋은 시기까지 어업을 하고 이후 고향 근처로 내려와 어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명태 어업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어업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어민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돈을 빌린 경우도 많아 신포에 올라가 돈을 갚는 대신에 명태를 잡아 넘겨주고 들어와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봄철과 여름철에도 명태의 주요 어장인 북방 해역, 두만강 하류와 러시아 근해에서 명태를 준하고로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명태가 한류성 물고기이기 때문에 따뜻한 시기에는 북방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봄과 심지어 여름까지 두만강 유역에서는 여전히 준하거업이 가능했습니다. 식민지 시기 조선 어민들이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납포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 총독부와 러시아 정부 간에 조선인 송환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때 납포되었던 어선들이 명태 어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남북이 분단된 이후 강원도 동해안에서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명태가 처음 남하하는 시기인 9월 말부터 수온 상승으로 다시 북태평양으로 돌아가는 2월 말까지 6개월 이상 명태 어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어장은 강원도 고성, 속초, 삼척이었고 경북 울진 근방에서도 명태 어장이 조성되곤 했습니다. 과거, 현재 남한 지역에서도 명태를 많이 잡았던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최창대는 17세기 말에 간성 군수로 부임한 외삼촌 이인소를 만나러 강원도 간성, 현재 고성에 갔다가 수성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는 어부가 날마다 잡아온 명태가 산처럼 쌓이고 영서상인이 날마다 북어를 사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강원도 고성의 북어가 영서상인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 것입니다.
이미 19세기 후반 이후에 최대 명태어장은 산란지가 형성되는 함경남도 연근해였습니다. 남한의 명태어장은 해저 지형이 높아져 수심이 낮아지는 강원도 삼척이나 경북 울진 등지에 조금씩 형성되는 정도였습니다. 수심이 너무 깊은 곳에서는 명태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와 남획으로 남하하는 명태수도 줄고 기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가까운 휴전선 근방 해역은 비교적 일찍부터 늦게까지 명태가 잘 어획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어민들이 휴전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포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명태가 돈이 되는 상품이라 많이 어획되는 시기에 더 오랫동안 어획하려는 자연스러운 욕심에서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명태어업에는 자망, 연승, 정치망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구에 따라 잡은 명태는 그 용도가 달리 이용되었습니다. 즉 자망으로 잡은 명태는 북어를 만들 때 유리하고 주낙, 낚시로 잡은 명태는 생태로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1920년대 조선총독부 조사보고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 어민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자망이 유리하였습니다. 자망으로 잡은 명태는 일정한 그물코에 걸려서 크기가 일정하고 자망에 걸려 죽어 피가 빠지면서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체내에 다량의 수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파도를 통해 일종의 자연적으로 세척이 되어 권태 제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낚시로 잡은 명태는 어망에 비해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고 체내에 수분을 다량 흡수할 기회가 적어 육질이 부드럽지 못하고 파도에 세척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명란을 만들 때는 정반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은 명태어업, 특히 고향을 멀리 떠나 외지에서 명태를 어획하는 남바리 관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명태의 알, 명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